자,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인수분해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줘야 될 게 공통인수를 먹는 거예요. 맞죠? 공통인수를 먹는다. 그 다음에 이게 다 되면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다고 했죠? 자, 여기까지 이게 우리가 지금 온 단계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런 것도 안 되면 이제 복잡한 인수분해인데 이제 치환을 이용할지 아니면 한 문자로 내림차순을 할지. 내림차순은 알죠? 그렇죠? 처음에 배웠으니까. 할지 아니면 인수정리라는 것을 이용할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치환을 하는 거야 당연히 공통적인 게 있으면 치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때. 공통 부분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한 문자로 내림차순하는 것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문자가 2개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차수도 한 5개 정도, 5개 이상. 이런 경우에는 한 문자로 내림차순 하는데, 한 문자로 내림차순 하고요.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경우는 문자가 2개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문자가 1개야. 문자가 1개고, 차수? 항이죠. 항이. 자, 얘는 항이 4개 이상. 이런 경우에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됐으니까, 힘이 이제 치환하는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치환의 종류는 자, 첫 번째는 일반 치환. 그냥 공통적인 거 그냥 있으면은 치환해서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속형. 연속형까지는 많이 중학교 3학년 때 인수분해할 때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있죠.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 여기까지 인수분해 이미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런 놈을 인수분해하라. 라고 한다면 지금은 현재 인수분해 돼 있는 게 아니잖아. 인수분해 됐다는 얘기는 전부 다 곱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2개씩 묶는다. 그러면 2개를 어떤 식으로 묶냐면 상수항이 같아지거나 x의 개수가 같아지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곱해야, 이렇게 곱하면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둘이 이렇게 곱하면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그래놓고 공통인수가 이제 나오잖아. 요게 공통적이죠. 그래놓고 얘를 t로 치환하면 t 플러스 4, 그 다음에 t 플러스 6 마이너스 1. 다시 전개하면 t제곱 플러스 10t 맞죠? 6t 4t니까. 그 다음에 6, 4, 24 빼기 1이니까 23. 근데 이거 플러스 1로 바꿀게요. 25 이렇게 바꿀게요. 그냥 만들어낸 거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t 플러스 5의 전체 제곱 이렇게 바뀌죠? t가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였으니까 얘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더 이상 5, 1 뭐 이런 걸로 안 되잖아. 제곱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놓는 것을 우리는 연속형이라고 얘기한다. 됐죠? 여기까지. 자, 세 번째는 복 2차식이라는 게 있어요. 복 2차식. 여기서부터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인수분해인데, 복 2차식은 어떤 거냐면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거예요.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복 2차식 문제가 너희들 인수분해 공식에서 뭐였냐 이거야.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 이걸 인수분해하라. 우리는 결론은 이미 알고 있죠. 뭐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인수분해한다는 결론을 알고 있지 이미. 근데 사실 이것은 복 2차식에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인수분해하는지. 자,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처럼 이렇게 나오면 x제곱을 t로 치환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t를 치환하면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되잖아. 맞죠? 이거 뭐 11, 뭐 이렇게 안 되잖아. 이런 게. 그래서 어떻게 하지? 자, 이렇게 놓고 방법은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상수항을 기준으로 완전 제곱이 되도록 give 뭔가를 주고 and take 뭔가를 주고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자 문제에서 지금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야. 상수항 1을 기준으로 t제곱 1을 기준으로 얘가 완전 제곱 되려면 얘가 무슨 t가 돼야 되죠? 11, 11이니까 2가 돼야 되죠. 2t가 돼야 되죠. 완전 제곱 되려면 맞죠? 그러려면 t를 어떻게 해야 돼? 주고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떤 식으로 이렇게 t를 한 번 더 해주면 2t 이렇게 해놓고 한 번 빼줘야죠. 주고받는다. 그러면 식이 변함이 없지? 식이 변함이 없죠? 그러면 얘가 얼마? t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잖아 이렇게. 그리고 t가 뭐야? x제곱이었죠? x제곱 이렇게 놓으면 이제 합차 공식이죠.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뭐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그다음에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니? 그럼 결론은 t가 x제곱이었으니까 x제곱 예쁘게 써볼게요. x 플러스 1, 그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복 2차식이라고 한다. 복 2차식은 x제곱을 t로 치환한 다음에 아래에 쓴 것처럼 상수항을 기준으로 하여 완전제곱이 되도록 뭔가를 주고받는다. 오케이? 주고받는다.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를 한다. 이런 놈이 복 2차식이에요. 됐니? 이런 놈이 복 2차식이다. 자 여기까지 필기해놓고요. 없으면은 없다고 얘기하세요.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넘어가도 돼? 넘어가도 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냐? 자, 네 번째는 셈이 그러니까 아까 치환하는 꼴에서 네 번째는 상반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상반형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고차 방정식, 그러니까 3차 이상의 방정식을 풀 때 상반 방정식이라는 거와 연관성을 갖게 될 거예요. 상반이다. 상반되다. 서로 상반되다. 이런 뜻이야. 자, 어떤 거냐면 보여줄게.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3x 3? 뭐 네. 뭐 5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자, 이 모양을 잘 봐. 거의 일단 봐. 나중에 할게. 자, 얘를 보면요. 가운데 차수, 이가 4차, 3차, 2차, 1차 형수죠. 가운데 차수를 기준으로 서로 이렇게 상반되어 있죠. 개수가 같잖아 이렇게. 이런 형을 상반형이라고 그래요. 이런 형태를 상반형이라고 그래. 그럼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냐? 라고 한다면요. 가운데 차수로 묶어내. 가운데 걸로 묶어내. 그러니까 어떻게 묶어내? x제곱 이렇게 묶어지겠죠. 얘 차수로 묶어내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플러스 x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상반되는 놈끼리 서로 묶어. 이렇게.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묶고요. 플러스 2로 묶으면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5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마이너스로 고칠까?
인수분해 되게 많아요. 쌤이 지금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고쳐놓은 다음에, 이렇게 고친 다음에요.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놈을 t로 치환합니다. 얘를 치환해요. 얘를 치환하면 어떻게 되냐? 얘가 얼마야? 얘는 t죠. 그러면 얘는 t제곱 맞아요? t제곱 아니지? 우리가 곱셈공식의 변형식에 의해서 x의 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 아니잖아. t제곱이라는 얘기는 이건데 이게 아니잖아. 빼기 2 해줘야지. 그러니까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야. 됐어요? 몇 개가 됐습니까? 그러면 자, 얘는 이제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x의 제곱 t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t, 그러니까 5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이제 인수분해 되게끔 나오겠지. 이거를 뭘로 바꾸냐면 3이 아니라, 만약에 살짝 바꿔볼게. 5가 아니라 뭐 얘가 3이었다고 칩시다. 3 이렇게. 그러면 3이면 2 뺐으니까 1 이렇게 되겠죠? 그치? 우리가 인수분해 되게 만들자 이거야. 원래는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안 됐지만 문제에서는 인수분해 되게끔 줄 거니까. 그럼 얘는 x의 제곱 얼마? t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키면 x의 제곱 t가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이거의 제곱인 거잖아. 그러면 자, 요거를 이렇게 써도 되지만 예쁘지 않으니까 x제곱이 일로 쏙 들어가면 x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제곱이 있으니까 x 곱해주면 얼마입니까?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이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상반형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형태를. 됐죠? 자, 이런 형태를 우리는 아까 얘기한 치환형 중에서, 치환하는 케이스 중에서 첫 번째는 일반 치환, 그냥 공통적인 게 있으면 치환하는 일반 치환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 연속형, 두 개씩 묶는 거. 세 번째는 보기차식, 보기차식이 많이 응용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상반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수분해가 있다. 필기해 두시고요. 여기까지 치환하는 형태야. 치환하는 형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인수분해는. 다 썼어? 줘도 돼? 자, 그 다음. 그냥 이걸로 주면 되는데 왜 자꾸. 자, 이번에는 이제 한 문자로 내림차순 한번 볼게요. 한 문자로 내림차순. 이거는 이제 치환해도 안 되는 거. 치환할 수 없는 거. 한 문자로 내림차순하는 형태. 이런 것은 어떤 거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문자의 수가 종류가 2개 이상이고요. 문자 수가 2개 이상. 그리고 항의 수도 한 5개 이상. 이런 식으로 되는 놈들이 이제 한 문자로 내림차순을 하죠. 자, 근데 이제 한 문자로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2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XY라고 합시다. 문자가 XY 또는 XYZ 이렇게 문자가 3개가 있다. 그렇죠?
근데 얘의 최고차와 얘의 최고차와 얘의 최고차가 최고차항의 모두 차수가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수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3차, 얘도 3차, 얘도 3차다. 그러면 얘는 아무 문자나 상관없어. 아무 문자나 한 가지에 대해서 내림차수 하면 돼. 근데 차수가 다른 경우는 얘가 예를 들어서 3차고 얘가 3차인데 얘가 2차다. 그러면 낮은 차수, 즉 Z로 내림차수를 해야 돼요. 낮은 차수로 내림차수를 한다. 자, 대표적인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 중에서 외웠던 것이 이거야. a제곱 b-c 플러스 b제곱 c-a 플러스 c제곱 a-b. 얘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마이너스 a-b, b-c, c-a 이렇게 외워둬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물론 선생님 여기가 그러면 플러스 했으면 여기도 플러스 이렇게 바뀌겠네요? 이건 아니야. 전혀 상관없어요. 방금 얘기한 그 경우만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가 a, b-c, b, c-a, c제곱 a-b, a-b, b-c, c-a. 안에 거 가로 안에 거 넣은 다음에 마이너스 주면 된다. 그죠? 자, 얘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어떻게 인수분해 하는지. 자, 전개를 해. a제곱 b 마이너스 a제곱 c 플러스 b제곱 c 마이너스 b제곱 a 플러스 c제곱 a 마이너스 c제곱 b. 여기까지 됐죠? 자, 보니까 문자는 3개나 되고요. 항의 개수도 6개나 되죠. 현재 상황에서. 자, 근데 a의 최고차는 2차야. 보니까 b의 최고차도 2차죠. c의 최고차도 2차죠. 그러면 얘는 a든 b든 c든 하나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됐다. 자, a로 해볼게요. a로 하면 최고차항이 있는 게 a제곱 있는 게 이거 둘이죠? b-c의 a제곱. 그럼 얘네들은 헷갈리니까 없애고. 그 다음에 a 있는 게 어디 있어? 얘하고 얘잖아. a 있는 게. 그럼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의 a 이렇게 묶이겠죠. 이렇게 됐니? 그 다음에 남은 거 b제곱 c, c제곱 b 이렇게. 뭔가 공통적인 게 생길 것 같아. b-c의 a제곱이고 얘는 합차공식에 의해서 b-c, b 플러스 c의 a. 얘는 뭘로 묶으면? bc로 묶으면 b-c 이렇게 되죠. 맞지? 그럼 b-c가 공통이니까 b-c로 묶어냈어요. 이렇게 묶어냈더니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a 플러스 bc 이렇게 남죠. 이렇게 돼서 그러면 bc 그러니까 11 왜 a만 문자로 보는 거니까 곱한 다음에 이렇게 나오려면 여기가 뭐 해야 돼요? 마이너스면 되죠. 왜?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 하면 더한 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잖아. 가운데 거 맞잖아. 맞죠? 그치?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어떻게 나온다? b-c 얘가 a였으니까 a-b a-c 이게 이제 인수분해 한 거죠. 근데 선생님은 왜 이렇게 알려줬어요? 자, 봐봐. b-c b-c 똑같지? a-b a-b 똑같죠? c-인데 얘는 a-c죠? 그럼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이렇게 똑같이 되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써준 이유는 얘는 A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지만 만약에 B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하면 C-B, A-B, C-A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C-A, A-B는 똑같지만 얘가 마이너스 끄집어놓으면 B-C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일관성 있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면 매번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걸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쉽겠니? 어렵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인수분해 공식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외워둬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문자로 내림차순이야. 한 문자로 내림차순. 좀 이따 뭐 다른 문제 나오면 더 연습을 해보겠지만 한 문자로 내림차순은 요거다. 자, 필기 마찬가지로 해두시고요.
줍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인수분해. 아 이거 자꾸 왜 이걸 끄지? 내가. 자 마지막은 뭐냐면 인수정리라는 게 있어요. 인수정리. 인수정리 간단하게 얘기하긴 했는데 인수정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자가 1개고요. 그 다음에 항이 4개 이상 이런 경우 물론 인수분해 공식도 안되고 뭐 이런 것들 다 안됐을 때 이제 인수정리를 이용하는데요. 인수정리는 3차 방정식, 그러니까 고차 방정식 푸는 가장 기본이에요. 고차 방정식을 푸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1차식 1차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풀었죠. 그러면 3차 방정식 이상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0, 0, 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치? 3차는 1차식이 3개 이렇게 곱해져 있을 테니까 이렇게 만드는 꼴에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게 인수정리다. 인수정리는 이제 이런 3차 방정식 형태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런 형태를 인수분해 이렇게 하는데 얘를 쓴다. 뭐 어떻게 쓰냐? 먼저 요 놈을 어떤 x를 집어넣으면 알파라는 놈을 집어넣으면 0이 되게 만드는 놈을 찾아내야 돼. 이 알파를. 근데 이 알파를 어떻게 찾냐? 어디에서 찾냐? 알파는 A 최고차항이죠. A의 약수들 분의 D 상수항의 약수들을 나눈 거 뿔마에서 알파를 찾을 수 있다. 0이 되는 놈. 이런 놈에서 알파를 찾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알파라는 놈을 찾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이 있는데 1을 집어넣었더니 0이 됐대. 1을 집어넣었더니 0이 됐대요. 그러면 얘는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 1을 집어넣으면 나눠 떨어지잖아요.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됐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럼 만약에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0이 됐다. 그러면 무슨 인수를 가지고 있다?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봐봐. 얘를 얘로 나눴더니 얘네들이 몫이잖아요. 그죠? 그럼 뭘 이용하면 된다? 그 다음에는 알파 이렇게 놓고 얘 개수 a, b, c, d 이렇게 놓고 얘가 0돼야죠. 무조건 나눠 떨어지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한다.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2차식이 나오겠죠. 이게 2차식이. 얘를 다시 2차식은 인수분해하는 건 쉽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를 다시 인수분해 하시면 답이 돼요. 이것을 우리는 인수정리라고 얘기해. 이것을 인수정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알파를 찾는 거. A 최고차항의 약수들 분의 상수항의 약수들 중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3x의 세제곱 플러스 뭐 2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뭐 5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집어넣어서 0이 되는 알파는 어떤 거? 3의 약수가 뭐 있어요? 1하고 3 있죠? 맞죠? 5의 약수 뭐 있어? 1하고 5 있죠? 맞죠? 그러면은 1, 5. 그 다음에 3일 때 3, 1, 5. 그리고 이런 놈 중에서 0이 되는 놈이 있다는 얘기죠. 집어넣어. 3의 약수들 1 하고 3. 5의 약수들 1하고 5. 중에서 집어넣으면 0이 되는 놈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인수분해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해봤어. 근데 이렇게 개념을 안다고 해서 문제 딱 보자마자 막 바로 풀리고 그러진 않아요. 숙달이 돼야 돼요. 숙달이 돼야 문제들이 풀린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